미국의 신규 주택이 갑자기 많이 팔리면서 이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냐, 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번 9월 달에 발표된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라는 게 있어요. 8월 한 달간 미국 신규 주택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지표인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해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죠? 긍정적인 해석. 요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좀 이렇게 장기로 1990년대부터 지금 2022년까지 여기까지 이제 차트인데, 여기 경기 침체가 회색 선이에요. 1991년 그리고 요게 1년부터 시작됐고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경기 침체 구간들 이후에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이게 뚝 떨어지던 신규 주택 판매가 갑자기 치솟아요. V자로. 여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V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이 의견의 근거들을 한번 보면은 미국 주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택도 마찬가지죠. 경기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대출도 껴야 되니까 금리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일단 경기 영향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또 돈이 있어야지 뭐 주택을 매입하든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 경기가 나빠지면 확 떨어지고요. 특히 이제 2006년부터 불경기가 시작됐는데 그땐 또 사정없이 내리꽂죠. 그러다가 다시 2012년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경기 좋아지면 좋아지고, 또 경기가 좀 나빠지면 이렇게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뚝 떨어지다가 튀어오르고 있으니까 뭔가 뭐 일시적이든 단기적이든 뭐 아니면은 뭐 장기적이든 어쨌든 주택에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 선신호탄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요거랑 비슷한 해석으로 8월 한 달간이죠. 이번에 9월에 발표된 뉴스인데, 미국 신규 주택의 착공 건수,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삽을 뜨는 거죠. 집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걸 착공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증가를 했다. 이유가 뭐냐? 임대료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주택을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주택의 신규 착공부터 해서 여기 보이는 대로 신규 주택 판매도 8월 한 달간 크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실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더 많죠. 금리만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부동산은 지금 상황에서 첫째도 금리, 둘째도 금리예요. 파란색이 뭐냐면은 미국의 30년 모기지 고정금리입니다. 주택을 이제 구입할 때 장기로 대출을 끼죠. 요거 노란 선은 15년 모기지 고정금리예요. 15년짜리도 지금 거의 6%고 30년짜리는 거의 7%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살인적이죠. 7% 가까이 이자가 나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정도 대출 받는다 그러면 1년에 순수한 이자 비용만 2,100만 원이에요. 정말 이자 비용 내고 나면은 삶이 쪼들리겠죠. 근데 지금 미국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3억 대출로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버는 족족이 다 이자로 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렇게 높은 모기지 금리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금리가 높을 때 고점에서 잘못 주택을 사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죠? 이게 회복되는데 한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케이스 실러의 미국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지난 2006년, 2007년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거의 최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내렸죠. 그러면 이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은 몇 년 정도 지나면 집 가격이 다시 원금으로 올라왔냐? 2016년, 17년 돼서 올라왔어요. 거의 한 10년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과거와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하면 지금 약 한 7% 정도 모기지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비용만 연 7%가 나가요. 이런 상태로 이제 한 10년을 재수없이 고점에 물렸다 그러면 한 10년을 버텨야지 주택 가격이 이제 원금을 회복할 텐데, 7%씩 10년 동안이나 이자 내면서 10년 버티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일단 10년을 견뎠다 그래도 1년에 7%씩이니까 그 대출 금액의 70%죠. 뭐 거의 집값을 뭐 100%로 잡았다 하면 집값이 한 70% 정도는 이자 비용으로 그대로 은행에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이게 집값이 원래 상태로 복구되면 이자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높게 올라가야 그나마 이제 원금 되는 건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 받아서 집 구입하고 저당 잡힌 집을 내놓으면 채무관계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2008년 위기부터 해가지고 2012년까지 이렇게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폭락했던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더 올라갈 공산이 크고, 미국 주택 가격 마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 1, 2년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주택을 그냥 포기하고 은행에 넘기는 사람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경매에 내놓든 급매로 처분하든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불리한 상황인데 주택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인 거 사람들 다 알 텐데 왜 집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안 파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주택이라는 거는 매도자가 이렇게 호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매수자가 그 호가에 맞춰가지고 가보고 마음에 들어야지 거래가 성사돼요. 그냥 거래 안 되면 많은 거죠. 당장에 이게 매도자가 엄청 많이 대출 받아서 이자도 비싼데 뭐 싸게 내놓고 싶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매도자들이 이렇게 정말 주택을 비싸게 산 걸 내놓는 급매가 막 쏟아지는 시기가 언제냐, 이자 압박으로 도저히 버티기가 힘든 한 1, 2년 정도 후에요. 2006년부터 벌써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2008년 들어서서도 그냥 뭐 횡보하는 흐름 보이죠. 이게 뭐 서로 거래가 활발했다기보다는 뭐 매수를 하는 사람은 없고 매도자들은 버텨내고 그랬던 거죠. 이자 부담이 1, 2년 내다보면 환장하죠. 근데 이제 주택가격이 올라오면 좀 팔고 싶은데 주택가격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조금씩 빠져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비관론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기다리려면은 못해도 막 5년 10년 걸린다. 그럼 내가 7%짜리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야 돼?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기 시작하는 게 한 1, 2년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뭐 주식은 곧바로 나오지만 부동산은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이든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든 금리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 주택 시장이 침체하는 초기 국면, 이런 국면에 주택 판매량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격은 아까 보신 대로 한참 뒤 늦게 반응을 하죠. 한 1, 2년 지나서. 그런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요번에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8월 달에 이렇게 좀 더 늘었다, 뭐 요 정도 늘었다 해서 요거 가지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월에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주택을 좀 많이 샀냐, 이런 꼭 이유를 한번 따져본다면 8월 한 달간의 금리가 약간 떨어지는 요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때 보시면 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인플레이션 잡혀가지고 금리가 올라봐야 여기선 더 안 오르겠다, 이런 심리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을 사버렸던 수요가 이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그림 보시면은 이제 9월부터 이렇게 금리가 치솟기 시작하니까 9월 한 달 동안의 지표는 다음 달 10월에 발표되죠. 그때 보면은 주택 판매량 있죠, 확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 상으로도 주식시장은 이미 더 빠르게 한참 전에 하락했고 부동산 시장도 이제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은 뭐 먼저 반응했지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침체될 국면으로 부동산도 들어서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죠. 자, 요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고점에서 영끌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전세 살거나 월세 살면서 그동안에 무주택자라고 서름 많이 받으셨던 분들, 폭락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죠. 이번 부동산 하락의 사이클에서 뭐 미분양 나고 뭐 그럴 때 내 집 마련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부동산 하락은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죠. 5년 정도 단위로 쭉 빠지고 5년 정도 단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큰 흐름에서 폭락했을 때 저점에서 잡으면 큰 돈 벌고 이번에 손실도 만회할 기회가 오겠죠. 자, 이게 가장 객관적인 전망이고 뭐 제가 물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